금부도사가 사약을 들고 죄인의 집으로 갑니다. 어명이요 사약을 받으시오. 죄인은 임금을 향해서 4번 절합니다. 그리고 사약 한 사발을 들이키는데 한 사발을 다 먹기도 전에 피를 토하면서 으윽 하면서 장렬하게 쓰러지는 거예요. 자, 사극에서 사약이라는 극적인 사용 방법을 빼놓으면 굉장히 허전해요. 왜냐하면 사형 장면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드라마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장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목매달아서 죽이는 형벌이나 아니면 망나니의 참수를 드라마로 직접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망나니가 칼 들고 막 하면서 춤추고 막 푸 하면서 뿜고 이런 장면하고 그 다음에 피 흘리는 쓰러짐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칼로 목을 베는 장면이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오잖아요. 그건 너무 끔찍한 장면이니까. 반면 사약은 마시고 으윽 하면서 죽는 장면을 다 연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나름 온건한 방법의 사형이었다. 자, 사약은 당연히 죽이는 약이니까 죽일 사자를 써서 사약이라고 표현을 할지 모르는데 실제로 사약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임금이 하사한 특별히 주는 약이다 해서 사약이라는 다른 한자를 썼습니다. 임금이 특별히 생각해서 주는 사형이기 때문에 지위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사약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일반 양민들이나 천민은 사약을 마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고 지체 높은 양반님들만 사약으로 죽음을 받는 거예요. 일본에서 사무라이들 죽을 때 할복하는 장면 종종 나오죠? 이렇게 칼 하나 딱 들고. 이 할복도 아무나 선택할 수 있는 죽음이 아니었어요. 지체 높은 사무라이들이 특별히 허락된 방법으로 죽을 때 할복을 했단 말이에요. 할복을 할 때 단도로 배를 이렇게 갈라서 스스로 죽는 자살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배를 가르는 사이에 뒤에 있는 칼잡이가 목을 베서 처형하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본 기록에 보게 되면 웃긴 내용 많아요. 할복을 할 때 뭐 배를 너무 얕게 찌르면 고통스럽기만 하니 깊숙하게 한 방에 찔러서 뭐 그어라 뭐 이런 기록이 실제로 있어요. 어쨌든 명예로운 죽음이라는 면에서 할복과 사약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형태다. 사약은 그러면 무엇으로 만들어졌길래 피를 이렇게 토하면서 죽었을까요? 사약은 임금이 내리고 죽이는 양이기 때문에 아무나 만들 수 없어요. 궁중의약을 담당하는 궁중내의원에서 완전 철저한 보안 속에 만들어진 거예요. 당연히 제조 방법을 기록해 놓은 것도 없죠. 사약의 제조법이 당연히 국가 기밀이었다는 것이 사약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그 말인즉슨 사약으로 누구도 죽일 수 있냐? 왕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임금을 죽일 수도 있는 사약의 제조 방법은 엄청난 위험을 갖고 있던 국가 초특급 1급 탑시크릿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비밀스러운 제조법으로 인해서 사약에 관련된 소문은 꼬리를 물고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독살설이 떠도는 세자 임금은 10명이 넘어가요. 우리가 잘 아는 단종, 정조, 소현세자 등등등. 당연히 임금도 사약과 같은 이 독약에 의한 암살을 항상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에 독이 들어가 있는지 수라스한 음식을 사전에 맛보는 기미상궁 필수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약은 지금 기록이 없어서 정확하게 성분을 파악할 수는 없죠. 하지만 독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대 중국에서는 짐새라는 새의 깃털을 이용했다고 알려져요. 짐새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독사를 먹고 사는 새예요. 독사를 항상 먹었기 때문에 몸에 도끼가 서려 있어요. 특히 이 짐새의 털에 도끼가 엄청나게 많았다. 그래서 짐새의 깃털로 술을 담가서 독주를 마시면 한 방에 사람을 보내버렸다 라는 전설이 있죠. 짐새가 지금 어떤 새인지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전설 속의 동물이라는 의견도 있고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멸종된 동물이다 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렇게 짐새를 이용한 짐독을 만들다가 나중에는 비소라는 독성 재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비소는 금속성 빛이 나는 비금속 재료인데 옛날부터 농약으로 많이 사용해 왔을 정도로 독성이 강한 재료였거든요. 19세기에 이규경이 집필한 오주서종 박물고변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조선 후기의 과학서적이에요. 과학 중에도 특히 화학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 책이거든요. 화학물질 이렇게 집대성한 책이다 보니까 당연히 화학물질 중에 독성 물질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보면 독성 재료인 비소 성분이 가진 돌을 비석이라고 불렸거든요. 이 비석을 가공해서 독물질인 비상을 어떻게 추출하는지 언급된 방법이 있어요. 먼저 이 비소 덩어리, 비석을 밑에서 불을 가해요. 그러면 증기가 슬슬슬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위에 굴뚝 시설이 있고 위에다가 굴뚝 위에 뚜껑을 하나 덮어 놓는 거예요. 그럼 증기가 올라와서 비석이 증발하면서 결국 어디로 가냐? 이 뚜껑 위에 증류돼서 달라붙는다는 거죠.
나중에 이 달라붙은 거를 모으고 추출하면 이것이 바로 비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비석을 어떻게 증류해서 독성이 강한 비상물질을 만드는지를 설명해 놓은 거죠. 마치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증류 방법이에요. 4, 5도 정도 되는 막걸리를 겁나 모아놓고 큰 통에 끓여서 증류시키면, 그래서 한 방울씩 모으면 40도, 50도 되는 독한 전통 소주가 나오잖아요. 정말 이만큼 증류하면 요만큼 술이 나오거든요. 얼마 안 나와요. 같은 방법이에요. 책의 저자 이규경은 독성이 너무 강해서 이 비소를 증류할 때 주변 초목이 다 말라 죽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래서 절대 이거를 호흡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년 이상 같은 일을 하면 너무 생명이 위험하니까 직업을 바꿔라.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이렇게 농축된 독인 비상에다가 뿌리에 독성이 있는 식물인 부자를 합성해서 조제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독성 있는 물질을 다 합쳐 놨으니까 엄청 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커피 2샷, 3샷 먹을 수 있는데 한 10샷 이상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독성이 강한 재료는 몽땅 때려 넣어서 사약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역시 정확한 제조법이 정해져 있지 않고 구전되었다는 점이에요.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조합하는 방식도 아니다 보니까 균일한 품질의 사약을 만들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독극물 처형하는 것처럼 정해진 수순에 정해진 정량을 주입하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처해지고 있는 독극물 사용은 먼저 전신 마취를 해서 저항할 수 없게 만든 다음에 체내 장기 활동을 멈추게 하는 이완제나 강력한 수면제를 다량 투여해서 결국 심장까지 멈추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죠. 근데도 가끔 뉴스를 보면 이 주사를 잘못 놓는지 등의 방법으로 한 방에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생존해서 계속 시간을 끌게 된다. 이런 뉴스도 은근히 있는 것 같아요. 자, 현재의 정량을 균일한 룰에 의해서 정해진 루트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이렇게 변수가 많은데, 조선에서 주먹국으로 만들었던 사약은 균일하게 사람을 죽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사약은 무조건 국가 기밀로 지정돼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귀향가 있는 사람이 저기 전라도 땅끝 마을에 귀향을 가 있어요. 자, 사약을 집행해야 돼요. 그럼 만들어서 배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 7, 8월 막 땡볕 더울 때예요. 사약을 냉장 탑차로 운반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이 한여름에 이동을 하게 되면 사약이 마탱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음식은 상하면 안 되는데 사약은 상해서 독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을지 모른 거죠. 이런저런 이유로 사약의 약발이 한 방에 늦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발을 사약을 먹고 나서 죽었다. 이런 기록도 상당히 많아요. 서인의 대장 송시열, 그리고 살인파의 대부 조광조, 이 사람들이 사약을 먹고 죽었는데 한 방에 죽지 않아서 여러 사발 먹고 죽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특히 을사사화에 연루된 이명수라는 선비가 있는데 사약을 먹기로 돼 있었는데 아무리 먹어도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약을 몇 잔 먹었다? 16잔을 먹었는데도 끄떡도 않고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약발이 전혀 안 들으니까 이명수가 사약을 갖고 온 의금부 관리에게 그대도 한 잔 먹어보게, 이렇게 여유까지 부렸다는 기록이 나와요. 결국 사약을 먹고 죽질 않아서 목을 매달아서 교수형으로 사형이 집행되는 적도 있었어요. 중죄를 지은 죄인을 처형하는 방법은 교수형도 있고 참수형도 있었거든요. 근데 교수형 같은 경우는 보기 굉장히 흉하다는 이유, 그리고 참수형 같은 경우는 더 끔찍했는데 신체를 온전하게 보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굉장히 꺼려지는 사형 방법이었던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몸이 머리카락 하나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이 강했던 유교적 사회에서 신체를 훼손하면서 죽는 것은 죽어도 큰 죄를 짓는 것이었죠. 반면 사약 같은 경우는 죽는 거긴 한데 신체를 훼손하지 않고 비교적 깨끗하게 죽을 수 있었다. 그리고 사약을 들고 온 몇 명 안에서만 폐쇄적인 공간 안에서 죽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체면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쪽팔리지 않는 방법의 사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약형은 명분을 중시했던 조선 선비들에게 아주 딱 맞는 방식의 사형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내리는 사약형은 임금이 특별히 내린 배려이고 특권층만 누리던 하나의 특혜였던 것입니다.